안녕하십니까, 에나이러브입니다. 세종 어방가든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저번에 저희가 이제 공사 진행하면서 저희가 촬영한 것을 업로드를 했고 입주 청소까지 완료가 돼서 저희가 현장에 오게 되었는데, 그런 김에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는데요. 과연 공사 전이랑 공사가 다 끝났을 때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보고 오늘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주방인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객님께서 이제 우레탄 도장을 원하셨어요. 도장 제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도장이 있고 우레탄 도장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우레탄 도장이 더 많이 비쌉니다. 공정 자체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더 강해요. 일반 도장에 비해 우레탄 도장이 도장칠 자체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 재료비도 비싸기 때문에 우레탄 도장이 더 고급 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 도장으로 했고, 모양은 저희가 이제 웨이스코팅 모양으로 해서 우레탄 도장 화이트로 제작을 해드렸고요. 주방은 이렇게 D자 주방으로 제작을 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냉장고가 총 3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냉장고장 상부를 똑같이 우레탄 도장 웨이스코팅 모양으로 제작을 해드렸어요. 네, 보조 주방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평수가 좀 되는 타운하우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메인 주방이고 보조 주방이 있는데, 보조 주방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1차 주방으로 저희가 시공해드렸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납장을 원하셨는데 보통 수납장이 여기 폭이 작았어요. 근데 이 폭을 보통 여닫이로 하면 문을 열고 닫고 이제 짐을 꺼내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슬라이딩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슬라이딩 수납장으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여기는 현관이고요. 현관은 저희가 신발장은 일반 소재가 아닌 일반 도장 제품이고요. 저희가 이제 NC로 가공을 해서 웨이스코팅 느낌으로 해서 이제 골드 손잡이로 현관에 힘을 약간 주는 느낌으로 저희가 도장 제품으로 신발장을 제작하였습니다. 네, 여기는 다른 쪽 입구 신발장인데요. 이제 보조 출입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가 엄청 높아요. 보통 저희가 원장이라고 하죠. 이제 합판 원장이 2440인데 그거를 넘어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원장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저희가 상부장에다가 상부를 장을 하나 더 짭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600짜리 장을 하나 더 짜고 밑에는 일반적인 신발장으로 해서 위아래로 나눠갖고 이어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고가 높을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1층 화장실 앞에 이제 세면대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저희가 손 정도 씻을 수 있게끔 하부장이랑 이렇게 상부장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저희가 욕실에 들어가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방수가 돼야 됩니다.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가구는 물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식일 경우에만 이렇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여기 2층이고요. 안방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안방이고요. 안방은 일반 붙박이장은 좀 다르게 제작을 했습니다. 보통 여기 고객님께서는 침대를 가운데 놓고 양쪽에 장을 자고 싶다, 그리고 그 위에 상부장을 짜고 싶다고 의뢰를 하셨고, 저희 미팅 때 저희가 사전에 이제 침대 사이즈와 이런 것들을 받아갖고 이렇게 맞춰서 제작을 해드렸어요. 기존에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좀 어수선했지만, 저희가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청소까지 다 끝났을 때는 이런 느낌인 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일단 제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은 여기도 웨이스코팅 모양 저희가 NC로 가공을 해서 거기다 이제 도장을 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장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 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 제품이고, 그리고 침대 사이즈를 제외한 나머지는 양쪽에 한 통 한 통으로 제작을 하였고, 그 위에는 저희가 플랫도어로 해서 머리장을 2개 제작하였고, 침대 프레임이 일단은 이거는 팁인데, 침대장을 짜시려는 분들 중에는 침대가 너무 끝까지 들어가면 누웠을 때 이 상부장 머리가 바로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자면서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설치를 하고 한번 그 자리에서 누워봤더니 뭔가 떨어질 것 같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추천을 드린 게, 차라리 침대를 조금 앞으로 빼고 그쪽 뒤에다가 장을 하나를 짜서 비밀 공간처럼 수납장을 짜자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임 헤드 맞춰서, 원래는 하부에도 도어는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침대를 뺐을 때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도어를 달아놨고, 이 프레임 위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푸시 버튼을 해서 이렇게 수납장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이 안방의 우측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머리 선반이 있고 왼쪽에는 기노 걸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반 수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간 제작을 해드렸고, 네, 여기 왼쪽 키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위 아래 옷을 걸고 밑에는 이제 서랍을 쓸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저희 구멍이 있는데 저게 이제 하자가 아니고 소비자분께서 요청하신 건데, 이 침대 프레임 뒤쪽에는 저희가 이제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공간을 뚫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기를 뚫어서 숨기고 싶은 물건들을 저쪽에다 숨기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저렇게 따내기를 해서 저희가 뚫어놓는 겁니다. 네, 여긴 드레스룸이고요. 일단은 입구 들어오자마자 왼편에 창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장을 제작하기가 좀 애매해서 여기는 차라리 오픈형으로 저희가 드레스룸 행거를 짜자 의견이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보통 붙박이장과 시스템 행거의 차이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오늘, 내일 지금 입는 옷을 벗고 다시 또 내일 입고 할 수 있는 공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장을 하는 겁니다. 문을 열지 않고 간편하게 걸고 간편하게 다음날 입을 수 있게끔. 하지만 시스템 행거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회사든 마찬가지지만 이 선반 깊이가 40c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옷을 걸면 다 이 선반보단 어깨 라인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옷을 보관하기에는 어깨 부분에 먼지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보통 비닐을 씌워서 보관을 하시거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절이 아닌 옷들을 보관하기에는 붙박이장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뭐 계속 입는 계절의 옷 같은 경우 보관하기에는 시스템장 행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칸은 위아래 옷을 걸 수 있게끔,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랍장, 속옷 양말 보관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긴 옷들 걸 수 있게끔, 그 다음 여기는 창문을 가려서 이렇게 똑같이 옷을 걸어도 되지만 창문 밑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수납, 보통 가방이나 다른 것들 옷을 수납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장을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도장 제품이에요. 똑같이 이제 NC로 해서 웨이스코팅 모양을 만들었고, 좌측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외부 서랍으로 3단 외부 서랍으로 제작을 해서 바로 이제 서랍을 열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왼쪽 통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그냥 옷을 수납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NI 가구 같은 경우 보통 내부 서랍 같은 경우는 3단 볼레일이라고 해서 댐핑 기능이 없지만, 이렇게 외부 서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더레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댐핑 기능이 있는 이런 서랍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왼쪽 통 같은 경우에는 머리 선반이 있고, 그 다음에 긴 옷을 걸고 밑에는 이제 서랍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팁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모양이 있는 도어를 할 경우 그냥 다 붙박이장처럼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외부 서랍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중간에 모양을 넣거나 할 때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양과 옆에 도어 모양이 같은 라인을 맞춰서 제작을 하게끔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이렇게 서랍이 들어갈 경우 이 오른쪽에 있는 도어 라인 마감과 이 서랍 모양 마감을 시작과 이 끝 지점을 맞춰서 제작을 해야지 이게 이쁘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작을 하면 나중에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오히려 더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NI 가구에 요청하면 당연히 저희는 이렇게 제작을 해드리겠지만, 혹시 타 업체에다가 제작을 하는 이런 소비자분들이 계시면 꼭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는 거는 요 간격을 꼭 맞춰달라고 제작 전에 미리 말씀하시면 조금 더 완성됐을 때 더 보기가 좋으실 겁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화장대를 원하셨어요. 화장실 입구 쪽인데 입구 들어오는데 미니 화장대를 좀 짜달라고 하셔서 서로 미팅을 했는데 좀 사이즈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니 화장대 하기에는 좀 크고,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제가 화장대를 다 짜기에는 또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뭐 화장대만 두기에는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뭐 화장대와 뭐 별도로 다른 걸 제작하기에는 너무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좌우측에는 도어 사이즈, 일반 사이즈보다는 굉장히 작지만 그냥 도어 모양만 내는 식으로 해서 양쪽에는 수납장을 제작하고 가운데는 저희가 이렇게 화장대로 제작을 해드렸어요. 여기 같은 경우 복도예요. 복도인데 요 안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에 공간이 이제 파져 있다 보니까 소비자분께서 여기서 차라리 그냥 수납장으로 짜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NC 모양으로 된 일반 도장 제품으로 제작을 해드렸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일반적으로는 장 깊이가 저희가 60cm입니다, 몸통이. 근데 여기는 특수하게 제작을 해서 75cm, 뒷공간까지 다 쓸 수 있게끔 원하셔갖고 저희가 75cm로 제작을 해드렸고, 여기를 이불장으로 쓰신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이불장으로 쓸 수 있게 4칸으로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이 폭이 좀 넓다 보니까 혹시 선반이 나중에 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알루미늄 휨 방지 캡을 설치해갖고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2층 화장실 앞인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세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세면대 하부장을 짜드렸는데,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색깔이 보시면 좀 많이 독특하고 다르죠. 도장 제품을 하면 장점이 뭐냐? 모든 색상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도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컬러의 컬러칩들이 있어요. 보통 저희가 취급하는 가구에서만 하면 한 10가지 색상이라고 하면 지금 도장 같은 경우에는 한 4,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모든 색상을 다 맞출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식으로 모양과 그 다음에 이 색상을 맞출 수 있다는 게 도장의 특징이라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2층에 작은 방 다른 곳에 왔는데요. 남편분이 쓰신다고 남편분 전용 옷장을 짜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쪽 뒤쪽으로 수분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기역자 장으로 제작을 해드렸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연아카시아 제품입니다. 연아카시아로 저희가 이제 몸통이랑 마감재를 동일하게 제작을 해드렸고, 그리고 왼쪽에는 저희가 이제 화장대를 할 수 있게끔 450으로 미니 화장대를 짜드리고, 여기 제품 같은 경우는 AL 손잡이로 만들고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된 유리입니다. 유리고 흑색깔 유리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안에가 은은하게 비칠 수 있게끔, 그래서 옷 정리를 굉장히 잘 하면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왼쪽에는 저희가 화장대를 설치해드렸고, 그리고 이쪽 벽에 원래 스위치들이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일반 방 스위치, 보일러 스위치. 그 다음 하나는 저희가 화장대 쓸 수 있게끔 할로겐 등 스위치랑 그 다음에 콘센트 저희가 이렇게 매립해드렸고, 이 거울장 같은 경우에는 거울장 열면 안에 이제 수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화장대 밑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단 서랍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랍장 1단, 2단, 3단.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고,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목찬넬, 그래서 이제 호물파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똑같은 자재로 이제 홈을 파서 만든다 해서 목찬넬인데, 목찬넬 손잡이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위아래 옷을 걸 수 있는 수납 용도로 제가 제작을 해드렸고, 여기서 포인트가 이제 기역자장할 때 특징인데요. 이제 멍장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공간에서 옷을 넣어서 저 안에까지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역자가 이어지는 건데, 여기 한번 보시면 기역자장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하단에 서랍을 넣거나 이래서 저희가 이제 뺄 수가 없어요. 이 멍장은 그냥 위아래 옷 거는 거나 혹은 단순히 위에 뭐 수납 용도를 하고 긴 옷을 걸거나 아니면 선반장 용도만 할 수 있지, 요 안에는 이제 서랍을 했을 때는 걸리기 때문에 서랍은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머리 선반이 있고 2단 서랍 넣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긴 옷 걸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고,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 선반에 왼쪽에 있는 긴 옷, 오른쪽은 수납 용도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반통 사이즈가 남아서 반통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옷을 수납을 걸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선반으로 해서 이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어요. 네, 여기는 이제 2층에 또 다른 작은 방인데요. 여기는 따님 방입니다. 따님 방도 안방이랑 컨셉이 비슷해요. 총 공간에서 가운데 침대장을 놓고 좌우로 대칭을 나눠갖고 한 통 반, 한 통 반으로 제작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이제 저희가 NC 도장으로 판 일반 도장 제품으로 했고, 제품은 화이트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침대가 이제 좀 작다 보니까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상부 플랩장 2개 제작해드렸고, 여기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너무 침대장이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안쪽에 한 30cm를 당겨서 머리장을 저희가 뒷판에다가 이제 멍판을 대고, 그래서 바로 침대장을 제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당겨서 제작을 해드렸고, 이거는 침대장 짜시는 모든 분들 팁입니다. 침대장을 짤 때는 저 뒤에까지 들어가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제작을 할 때 뒷벽에서 좀 앞으로 당기셔서 멍판을 대시고 그리고 침대장을 제작을 하면 누워있을 때도 바로 머리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면서도 뭐 주무시면서도 불편한 건 없으실 겁니다. 제일 왼쪽에 반통 자리는 저희가 선반장으로 제작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한 통짜리에는 저희가 머리서만 놓고 기도 걸고, 밑에는 서랍이 필요 없다고 하셔갖고 서랍은 놓지 않고 기도 걸고 남는 공간에 저희가 선반을 하나 제작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침대장 우측편에도 똑같이 한 통 반으로 제작했는데, 한 통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안에 속서랍이 아닌 이제 외부 마이다에서 외부에서 바로 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4단 서랍을 제작을 해드렸고, 힌트를 드리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4단 서랍은 중간까지 보시면 제일 맞아요. 보통 장의 중간 정도까지 4단 서랍을 제작을 하시면 이 안에 속 깊이도 적당하고 쓰시기에도 용이하시고, 그리고 밸런스 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랍장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간단하게 위에 옷 수납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고, 제일 우측 반통 같은 경우에는 선반장으로 제작해드렸는데, 이게 혹시 몰라서 선반만 너무 저쪽에도 선반 이쪽에도 선반 하면 나중에 혹시 옷 거는 공간이 적을까봐 저희가 제일 위에 보시면 저렇게 옷봉을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추후에 저 옷을 걸고 싶다 그러면 이 선반들을 밑에서 위로 빼면 저희 NI 가구들은 모두 선반들이 다 이동이 되기 때문에 선반을 빼고 나머지 공간에다가 옷을 수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3층 옥탑입니다. 일단은 제품 설명드리고, 천장에 이렇게 빛각으로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NI가구에서 어떻게 시공하는지 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품부터 보시면 그냥 팩트 화이트 제품입니다. 슬라이딩 제품으로 제작을 해드렸고, 총 통은 6통 제작을 해드려서 가운데 2통은 거울도어, 양쪽 2통은 팩트 화이트 도어로 제작해드렸어요. 제일 왼쪽 통부터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한 통인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빗각이잖아요. 빗각의 그 뒷지점 높이에서 저희가 천을 잡은 거예요. 천 기준이어야지만 옷을, 짧은 옷을 걸 수가 있고, 옷을 걸 수 있게끔 해놓고, 혹시 가운데서 저기 선반을 하나씩 다 넣어놨습니다. 이 선반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되고, 선반이 필요 없어서 선반을 뺐을 때는 옷을 걸 수가 있고, 선반을 두고는 그냥 위아래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인터넷 단자와 이 콘센트가 이쪽 장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이거를 전선을 연장을 해갖고 이거를 저희가 장 날개에다가 이전 설치를 해드렸는데, 이런 거를 이전할 때는 이 사이즈보다 날개가 커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날개 사이즈는 저희가 5에서 6cm를 추천드리지만, 이럴 경우에는 보통 10에서 12cm로 해서 이렇게 장 앞에다가 날개에다가 매립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유리도어가 있는데, 이 도어를 열면 짜자잔, 안에 보시면 이만큼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총 저희가 6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가운데 2통은 비밀의 공간처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문을 저희가 문틀장으로 만들었고, 좌측 우측은 몸통을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일단 옥탑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렇게 옥탑에 빗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이 몸통의 뒷지점의 높이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가 몸통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삼각형 모양에 있는 지점은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이 만약에 이 옥탑의 빗각 지점에 만약에 장을 짜고 싶을 때는 제일 이 용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용도가 옷을 최소한 짧은 옷을 걸고 싶다고 하면 그 높이 기점이 뒷지점에서 천 높이가 돼야지만 옷이 걸리기 때문에 천 지점으로 하려면 이 뒤쪽 공간이 이만큼 공간이 비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장을 짰다고 치면 이 뒤에 이 수많은 공간은 다 버려지는 공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좌측 2통, 우측 2통은 장으로 시작을 하였고, 나머지 가운데는 통로를 해서 이 뒤에 남은 20공간까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혹시 옥탑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적용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아마 공간 활용 면에서는 굉장한 이득을 보실 겁니다.